땅꺼짐 특집 6번째 시간 땅꺼짐의 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땅꺼짐 특집을 모두 7개의 영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땅꺼짐 대책 부분이 5가지로 구별이 돼서 이것을 각각의 영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GPR 탐사 부분, 공동의 탐사 부분, 그 다음에 도로 함몰지도 부분, 동공의 복구, 또 하수관로 노후화 대책, 그 다음에 굴착 복구 대책, 이렇게 5가지로 각각 영상을 만들기로 변경을 해서 영상이 4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1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공동의 탐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꺼짐이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밑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 산, 학민이 총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동공의 탐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공동이 생기는, 그리고 함몰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하수관을 들었었습니다. 하수관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47%를 차지를 한다고 그랬고, 일본도 도시부 같은 데서는 50%가 넘는, 이게 그 하수관의 결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도 대책 발표 때도 이때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 하수관의 결함을 탐사를 해서 미리 보수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연기에 의한 조사죠. 스모크 테스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모크 테스팅 그 기법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수관을 양쪽으로 어떤 일정 구역을 막습니다. 플러그로 막든 샌드백으로 막든 모래주머니로 막든 막고, 이 맨홀에서 연기를 불어넣죠. 이 맨홀에서 연기를 불어넣죠. 그 연기는 비독성, 독성이 없고 냄새가 없고 해롭지 않은 그런 연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함이 있는 맨홀이라든지 결함이 있는 하수관 부분에서 연기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새어나오게 되죠.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 연기 누출에 의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도의 판독 기술이 필요 없죠. 그래서 상당히 쉽고 어렵지 않은 기법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여의도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걸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봤었는데, 서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연기가 도심 곳곳에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것은 서울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혹시 우리도 지방 같은 곳에 이렇게 좀 주택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에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돼 있고 해서 GPR 탐사로는 오히려 좀 비효율적이고 한 곳은 이런 연기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수관을 이제 탐사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봇에 의한 카메라죠. 로봇에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이렇게 로봇에 360도 전방향으로 돌아가는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조명도 달려 있어서 하수관 자체를 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찍어서 바깥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바깥으로 송출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하수도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큰, 거의 하수관이 다 파손된 것도 찾아내지만 균열 같은 조그만 결함도 찾아내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2019년도에 요즘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사진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AI가 판독해주는 그런 연구가 다 진행이 되고 실용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AI에 의한 결함 판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계도 그렇고 촬영된 영상을 AI가 판독해서 체계화시키는, 그러니까 바로 어디가 어떻게 결함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또 결함이 진전되는지를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기법들은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듣는 것 중에 땅꺼짐이랑 관련돼서는 GPR 탐사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도로가 함몰이 되기 전에, 도로가 함몰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기 전에 땅 속에 공동의 상태, 빈 공간인 상태로 있을 때 미리 찾아내서 검지해내서 그것을 보수함으로써 위험한 사고, 함몰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것 중에 이건 일본의 지오소 지사라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긴 차, 물론 이 회사마다 이 생긴 차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만은 이런 차에다 전자파를 달아서 차가 쭉 도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평면 데이터, 종단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차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종적인 방향으로 생기는 데이터고, 이 도로 폭 방향으로 횡단 데이터, 3차원 데이터가 얻어지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상 신호 부분이 있으면 이게 공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을 찾아내는 기법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2014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에는 1.5m 이하 또 0.5제곱미터 이상의 동공을 탐사를 하고 대체로는 2m 정도 탐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최근 이제 깊이 3m까지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실용화를 하고 있다, 이런 안테나로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그림은 같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측정 속도가, 이 차가 측정할 수 있는 속도가 시간당 3 내지 5km였었는데 지금은 시간당 100km,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발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1차로 빠르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파악한 데이터 중에서 이상한 부분을 나가서 핸디형 GPR입니다. 핸디형 GPR, 이 GPR을 갖고서 2차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을, 내부를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조사를 하는데, 이 내시경은 이제 360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360도로 돌아가는 전방향 카메라로 동공 안에, 공동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 공동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일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부형이다 그래서 기존형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은 1.5 내지 2m인데 3m까지 하죠. 그리고 폭은 다시 좀 줄어들고 대신에 크기도 조금 더 큰 것들만 찾아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형을 써서 찾아낸 사례들인데, 과거 같으면 못 찾아냈을 2.85m 밑에 있는, 지표면에서부터 2.85m 밑에 있는 공동을 찾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안에 있는 호안에 접한 그런 국도에서 발견된 공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GPR로 찾아내서 천공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찾아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가 3.26m인 그리고 두께가 50cm 공동을 찾아낸 사례도 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못 찾아냈을 것을 이렇게 지금 찾아낸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R 탐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 GPR로 모든 공동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공동 탐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일본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검지율, 적중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지율과 적중률을 그림으로 설명 갖다 드리면 이 노란색 타원형은 이 타원형 A의 타원형은 실제 공동수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도로의 구간을 정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실제 공동수를 A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미지수인 겁니다. 그리고 GPR 조사 1차 차로 차량 탑재용으로 빠르게 조사를 했을 때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을 B, 그 숫자를 B라고 할 수 있죠. 이제 B라고 했을 때 그 중에 GPR 조사를 한 이상 신호 중에서 2차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공동으로 나타났더라. 2차 조사는 우리가 핸디형으로 해서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조사를 해서 내시경으로 조사를 하면 실제 공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시경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공동이다 라고 밝혀진 숫자가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비중에서 실제 공동으로 된 거죠. 요것은 미지수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다 알고 있는 수인데 이 미지수인 실제 공동으로 요것을 나눈, 그러니까 찾아낸 공동을 실제 공동수로 나눈 것을 검지율이라고 합니다. 검지율. 요 실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숫자 중에 실제 공동수, 그러니까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 신호 중에서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수를 실제 공동수로 나눈 것이 검지율이고, 이 이상 신호를 분모로 했을 경우에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숫자는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적중률. GPR 조사에서 이상하다고 나온 것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공동으로 나타난 숫자, 그것을 얼마나 많이 적중했느냐, 적중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이상 신호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를 하거나 거의 대부분을 조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요것은 좀 확실히 그래도 요것은 어느 정도 공동이다라는 것을 갖고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걸러내고 그 숫자는 검중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요 이상 신호 중에서 실제 땅을 2차 조사까지 해서 내시경을 뚫어본 숫자, 그것이 검중률이 되겠습니다. 검중률.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기를 2015년도서부터 17년도에 공동조사 데이터를 했는데 1차 레이더 조사를 해서 2만 1000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공동의 유무를 확인한 게 4,500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조사로 공동의 유무를 조사한 게 4,500건인데 검중률이 80% 이상인 것만 선별했다는 거예요. 여러 팀에서 이렇게 한 것 중에서 검중률이 80% 이상, 여러 팀이 한 건데 그 중에서 검중률이 80% 이상인 것만 선별을 해봤는데 그게 67건이더라. 그 670건 중에 공동으로 나타난 게 594건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게 76건. 그러니까 검증률 80% 이상인 것 중에 이상 신호수 중에서 2차 조사를 해봤더니 594건, 670건 중에 594건이 나타나서 적중률이 88.7%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숫자인데, 요 결론을 갖고 일본에서 분석하기는 GPR 탐사는 적중률이 80 내지 100, 요것들 전체를 보면은 80 내지 100%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평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한 논문을 갖다 보면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서 적중률이 88.7%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적중률이 매우 높다. 거의 90% 가까우니까 검증이 요게 적중률이 높아도 검증을 진짜 확실한 것들만 자기네들이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100개 중에 10개 정도, 그러니까 검증률이 10% 정도만 되면 적중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80% 이상인 거를 검증을 10개 중에 8개 이상 한 거 중에서
적중된 게 88.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네 나라의 GPR 탐사 기술은 거의 성숙했다,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탐사 업체 시 우리도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일본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일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탐사를 하는데 이 검지율과 적중률을 업체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 실제 공동수는 미지수죠.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다수의 업체가 동일 구간에서 공동 탐사를 실시해서 상대적 검지율과 적중률을 비교를 하는데 상대적 검지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요 실제 공동수는 각 업체가 찾아낸 공동수를 전부 다 합한 것을 실제 공동수로 가정을 하는 거죠. 공동의 합, 실제 공동수는 참가업체가 발견한 공동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지율을 구하고 적중률을 구해서 그 업체를 평가해서 업체 선정에 쓰이고 있다. 업체들이 실력으로 입증을 해, 자기 실력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꾸준하게 개발, 탐지 역량을 계속 높이고 기술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GPR의 탐사의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GPR에 의해서 공동의 깊이를 측정을 하는데, 추정을 하는데 그 깊이는 공동의 윗면에서 지편 이 측정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에다가 전파 속도를 곱해서 깊이를 구하게 되죠. 깊이는 이 전파 속도는 집안별로 특성인 이 전파 속도를 얼마나 빨리 통과시키느냐 하는 그 값을 나타내는 비유전율이라는, 비유전율은 어떤 물질이 전자파를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게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를 갖고서 가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추정인데 이 깊이는 10cm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중레이다, 이게 GPR인데 GPR 탐사에 의한 추정값이랑 내시경 조사, 2차 조사에 의한 실질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GPR 탐사, 그러니까 꼭 내시경 조사를 안 하더라도 GPR 탐사만으로 우리가 측정한 것도 그 깊이를 거의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한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런데 GPR 측정 공동의 깊이는 20cm 정도 더 깊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20cm 깊게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측으로 나타난다, 이런 소리죠. 좀 무너질 위험이 좀 적게 늦춰진다, 이런 소리예요. 내시경 조사는 조금 더 얕은 곳까지 올라와 있다, 공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레이더 탐사는 측정 단위가 10cm, 내시경 조사는 1cm로 측정 단위가 다르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측정 값이다라는 거고요. 내시경용 구멍을 뚫을 때 공동의 상부가 구멍을 뚫으면서 또 쏟아져 내리는, 공동이 조금 더 진전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 탐사와 내시경 조사 실시 시기가 차이가 난다. 이건 1차 조사 때고 이건 2차 조사 때니까 이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 시기 차이만큼 공동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여간 GPR에 의한 공동 깊이의 측정도 상당히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본과 국내의 GPR 탐사 결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의 국가 이제 도 부연이니까 우리로 시도고요. 도쿄 23구, 이거 우리 구청에 해당이 되는 특별구죠. 23구, 여기 도시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 국도까지 포함한 값이라고 보면 되고 기타 자치단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쿄가 킬로미터당 2.2개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4개 정도, 그 다음에 국가 전체가 0.59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도로, 지방도로에는 이제 하수도 같은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죠. 도시부에는
밀집되어 있지만, 그리고 도쿄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설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부터 15년도에 조사한 10,000km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노면화 공동, 도로 밑에 있는 공동의 경우에 0.3, 30cm나 60cm 밑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포장 바로 밑에 있었고, 크기는 60cm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월 28일 날 발표한, 국토부가 5월 28일 날 발표한 골차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GPR 점검을 한 것을 보면 356km, 2308km의 특별점검, 일반점검을 했으니까 상당히 진행을 한 건데, 그 값을 보면 킬로미터당 0.191, 0.115로 되어 있습니다. GPR 탐사를 한 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안전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밑이 훨씬 더 안전하네? 공동의 숫자가 적으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혹시 우리의 GPR 탐사 판독 기술, 판독 역량이, 이 탐사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GPR 탐사를 연구해서 개발해서 발전시켜 온 게 지금 약 35년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년 정도 되고, 서울시가 10년이고 그 뒤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을 했으니까 10년 미만일 텐데,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신뢰도도 있지만, 탐사 장비의 신뢰도도 있지만, 판독에 대한 우리가 역량이, 경험이 좀 아직은 최고 수준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탐사 기술력에 대해서, 특히 탐사 장비, 또 전담 인력의 전문성, 이 나온 데이터를 판독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짚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시간을 갖고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일본과 비교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로 우리가 일본보다 시설물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만들어서 그만큼 노후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20년 정도 더 진행이 된 것, 그 차이만큼의 이 숫자가 나타난다면은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20배 정도, 20분의 1 정도니까 조금 더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땅속이 아주 안전하거나, 아니면 판독 기술 등을 비롯한 탐사 역량이 아직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요 마지막으로 공동 탐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하 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나오죠. 지하 안전정보의 빈도는 눈으로 하는 유관조사는 1년에 1회, 공동 GPR로 하는 그 지중 탐사 레이더죠. 이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에서 5월 28일 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주기 점검을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하던 것을 주의관심지역, 고위험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주의관심지역은 2, 3년에 1회, 고위험지역은 연간 2회로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좀 탄력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공동조사 빈도를 공동의 발생 이력, 지하 매설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내지 10년에 1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도 고위험 지역이 공동이 발생했다든지 공사장이 있는 곳 등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위험한 곳은 매년 1회 매년 1회를 하는 게 약 1%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2년에 1회 3년에 1회 이게 3%, 5년에 1회가 46%, 10년에 1회가 37%,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12%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 변동을 줘서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 사례를 갖다 보면 군마현, 시즈오카시, 후지사와시가 점검한 것 같다 보면 군마현은 12년 동안 1회 점검을 했고요. 군마현 전체에 대해서 시즈오카시는 10년에 1회를 하면서 이때 탐사했더니 킬로미터당 1개소 이상이 나타난 곳은 5년에 1회 탐사하는 것으로 그 빈도를 줄였죠. 좀 더 자주 하는 것으로. 후지사와시는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주요 도로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쉬었다가 2019년도 이후에는 주요 도로의 두 번째 탐사를 시작을 했고 생활도로는 처음으로 탐사를 하는 등 서로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저희가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빈도를 약간 유연하게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금 규정을 갖다 바꿨는데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탐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탐사 빈도, 탐사의 지금 킬로미터당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 특히 검지율, 적중률, 검증률 부분 특히 검지율, 적중률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 평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실물 크기에 그러니까 풀 스케일 테스트 도로를 만들어 놓고 미리 공동을 만들어 놓고서 업체들을 그러면 이제 실제 공동수가 미지수가 아니라 기지수가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체들을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일본식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업체가 다 같이 떨어지면 이걸 평가를 해도 적중률이 다 낮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조금 실력이 뛰어난 업체들이랑 같이 탐사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GPR 탐사가 현재 공동을 탐사하는 그러니까 함몰이 생기기 전에 공동 단계에서 탐사를 통해서 공동을 발견을 해서 함몰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기술력도 또 우리 높여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적정한 선에서 탐사도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